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를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네요. 기존의 영상들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왔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촬영 오기 전에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온 게 있어요. 보고 왔는데 이게 저희는 임팩트가 있었던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집합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잘 몰라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위자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진주님이 생각하실 때 남편의 유책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패턴을 반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생긴 게 그 경찰서에서 범칙금이 계속 날라오고 뭐 보험료 안 냈다, 뭐 정수기 안 냈다 다 그런 나쁜 고지서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다 뭐 비슷비슷한 구간에서 그렇거든요. 같은 패턴인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은 말 하기 싫죠. 뭐 계속해서 같은 말 하는 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네. 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였어요. 이제 그 부분 사실 제가 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7월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부터 이미 좀 해결된 문제네요, 그럼. 네,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예정 종이 계속 갖고 있으면서 너 지금까지 그랬어? 이걸로 낸 돈이 얼마다? 라는 걸로 계속 저를 어택을 하면은 저는 이거 이미 낸 거지 않냐. 저는 되게 답답한 거죠. 저는 이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뭔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고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점점 더 금액이 늘어나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러면 가장 최근에는 네. 언제 범칙금 날라왔었어? 가사조사 끝나고 나서 한 3건? 4건? 가사조사는 최근 아니에요? 네, 4건 언제? 정도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VCR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범칙금 가지고 뭘 하니까 대리로 해서 내가 메꾸겠다라는 주장인데 남편은 일을 다 벌려놓고 내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의 주장이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일단 아내분의 궁금한 질문의 취지는 과태료 날라오고 네. 그리고 미납 통지서 계속 날라오는 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느냐 네. 이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남편이 범칙금 날라오는 거 저 같아도 열받죠. 그런데 범칙금 날라오는 정도로 날라오는 게 반복됐다고 유책 사유가 100% 될까?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또 남편분이 제가 만약에 남편분 변호사라면 범칙금 날라온 거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낼 돈 메꾸려고 대리운전도 하고 노력했다. 그러면은 야 그래 이 사람은 범칙금은 냈지만 또 이거를 메꾸려고 가장으로서 노력은 좀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더 말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받았을 때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법률이 정한 게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플랜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이제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해결 방안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래 뭐 그냥 네가 마음을 놓고 네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다 포용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이 제 마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약간 피해의식 자체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지. 왜 내가 이거를 다 안고 가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괴로워요. 지금 생활하시는데 어떤 무슨 병 이름이 뭐지? 신경섬유종. 네, 맞아요. 이라는 병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전 한 지금까지? 번도 없었어요. 여기 목에 있는 점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돼지반점 같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이거 끝이에요. 근데 건강과 관련해서 몸 밖으로 발현하는 건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사실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몸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냐? 네. 되지 않아요. 지금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병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염려스럽다는 마음을 저도 이해해요. 네. 그런데 네. 남편이 유전병을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네.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병은 아니라는 또 오히려 반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아내분이 지금 괜찮다고 해서 영원히 괜찮으리란 법 없잖아. 이렇게 꼬투리를 만약에 잡게 되면 봐보세요. 제가 방금 꼬투리라고 했잖아요. 네. 꼬투리 잡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당할 수 있어요. 역으로 그럼요.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나온 데는 솔직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게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가 애를 제대로 케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이런 병이 걸린 거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네가 임신 때 네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책임 소재를 계속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병원 다니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쌍둥이여가지고. 그래서 또 이게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실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옥죄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당연히 시어머니랑 남편이 네가 몸 관리 못해서 그런 말 했으면 저 같아도 화가 나죠. 그런데 그 말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아닌데 너네 집안의 이 병 때문인데 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책임의 소재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 나한테도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유책의 사유가. 네. 왜냐하면 남편도 이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네. 암 환자한테 너 왜 암 걸렸어? 니네 집에는 왜 암 유전 병력이 있는 거야? 이걸로 좀 닥달하는 게 돼버리면 또 이것도 제가 말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내 무덤을 열심히 파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장기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판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월 달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의료진이랑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남편이 진짜 알았는데 속이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그 판도는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자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이제 매칭을 할 때 이제는 뭐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까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그런 거 속이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 유전병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 같다. 맞아요.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았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라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 맞아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맞아. 자, 유전병을 몰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와이프가 맨날 그러는 게 너 몰랐다는 증거를 가져와. 증거를 내봐라. 예. 근데 몰랐다는 증거가 몰랐다는 어딨냐. 증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알았다는 증거 네가 가져와 봐라. 제가 와이프한테 말을 하죠. 그게 정확하게 법적 공방이네. 네. 근데 와이프 누가 입증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내가 입증하는 게 원래 맞아요. 네. 그럼 그냥 그래 알았다 치자. 이래도 이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좋았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혼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정말 명백해진 순간인 거니까 제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해소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보고 뭐 이런 거 확인했을 때는 뭐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얘가 아까 왜 그러고? 누구라고? 사람 쳤어? 지금? 그냥 막 혼잣말로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 위협적으로 막 몸을 막 계속 밀어붙인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쌍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하기 싫어서 종이에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스케치북에 쓰기 시작한 건데 이제 시간이랑 날짜랑 그렇게 다 적어놓고 한번 얼마나 본인이 심각하게 욕을 하는지 봐라. 그런 것도 당연히 유책 사유가 되죠. 네. 우리 엄마한테 쌍욕하고 네. 애들 있는 데서 쌍욕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유책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건 뭐 제가 할 말 없죠. 좋습니다. 아니 경찰 신고를 자주 하세요? 엄청 많이 했어요.
경찰 신고를 뭐 이유는 뭐예요? 경찰 신고? 제가 욕하면 신고하고 아 욕하면 신고해요 그냥? 네. 애들 있는 데서 욕했다. 아동학대다. 실제로 접근 금지도 2달간 당했었어요. 여기서 일단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애들 앞에서 욕하거나 하면 아동학대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아니 그냥 부부싸움 했어요 둘이서. 네네. 목소리도 커지고 네네. 뭐 욕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가 듣고 있어요. 네. 그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에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들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2020년 3월 10일 대법원 판결에서 네. 정서적 학대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스케치북. 아,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소리 없는 폭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그거를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 아내한테 욕하고 소리 지른 거 맞는데 아내는 사람을 노이로제 걸리게끔 그걸 다 붙여놨어요. 이러면 그때 유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도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스케치북은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한데 밖에다 써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안에 막 남편 보라고 붙인 건데 그게 오히려 소리 없는 욕설이라고 하셔서 그게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